이번 주에도 주 초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9월이 가까워지면서 무더위의 출구도 조금씩 보이는 상황인데요. 북상 중인 10호 태풍 산산 소식까지 오늘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밤에는 그래도 좀 선선한 것 같은데 열대야가 여전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밤더위가 심했습니까? 예, 주로 내륙보다는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좀 심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울 지역에서의 열대야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 밤사이에도 역시 서울의 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대야 기준이 25도인데요. 밤사이에 서울에서 25.0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열대야 기준과 딱 부합하는, 그래서 한 0.1도만 낮아졌어도 이제 열대야 기록에는 부합하지 않았는데 오늘 서울에서는 이제 25.0도를 기록하면서 약하게 무더위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밖에 제주와 부산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27.2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총상 이 최근에 낮 기온이 30, 2, 3도 정도를 기록하게 되니까요. 밤사이 특히 이제 어젯밤 6시부터 해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이 15시간의 시간 동안에 기온이 한 6, 7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수증기들이 열기를 좀 붙잡아두면서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가 좀 심하게 나타났고요. 여수도 26.9도 기록하게 됐고, 창원, 통영, 양산, 보령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호남의 해안가 지방들, 영남 해안가, 그리고 이제 충청도의 역시 해안가 지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밤사이 주로 이 밤더위가 심하게 나타난 지역들은 내륙보다는 해안에 집중이 됐습니다. 예,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밤더위가 2, 3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춤한 모습인데 이번 주에 열대야가 더 좀 주춤할 거란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제 밤더위는 사라진다고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이 열대야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열대야들, 그리고 제주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당장에 이제 내일부터는 열대야가 해소되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굉장한 폭염이라든지 열대야를 겪은 그 원인 자체가 지상에서 우리나라의 이 뜨겁고 습한 공기를 불러일으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중국 쪽, 티베트 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역시 이제 상공 12km까지 덮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열돔에 이제 갇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기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가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오래 지속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다만 이 다음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 이 티베트 고기압은 이제 왼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동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태풍 10호 태풍 같은 경우가 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렇게 뜨거웠던 두 고기압, 한반도의 한여름철 폭염과 열대를 강하게 일으켰던 그 두 고기압이 지금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그 틈으로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상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낮보다는 특히 이제 밤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밤 공기가 좀 선선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약간 좀 이제 공기가 선선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바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공에서의 차가운 공기는 아무래도 밤 시간대 기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수증기가 많지 않은 북쪽에서 내륙에서 들어온 이런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밤 사이에 서울에서는 특히 이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24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열대야 기준이 25도인데요. 우리가 올여름철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24도가 예보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아침에 세종이 22도고요. 경기도의 동두천이 21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해안가에서 불어드는 그런 습한 바람들이 내륙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북쪽에서 상공에서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그리고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방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바다에서 수증기들이 들어오고 인접한 해안가이기 때문에
때문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예, 폭염특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곳이 있는데 폭염도 다소 누그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그 동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선선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동풍이 이제 불어들게 됐고 이로 인한 강원 동해안이라든지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들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특보 지도를 보시면 주로 대부분 뭐 중부지방이라든지 또는 남부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예. 지금 강원 동해안이나 경북 이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빈 공간, 그러니까 하얀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보가 해제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뭐 호남이라든지 영남, 이 남부 많은 지역에는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는 옅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강원 동해안에서는 당분간은 기온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래서 오전 11시 기준으로 봐도 강릉 지역에 기온이 지금 27.6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 30도를 크게 이제 밑돌고 있고요. 다만 그 밖에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전 시간대에도 30도를 웃돈 지역들이 많습니다. 경기 용인 같은 경우가 31.2도 기록하고 있고요. 충청도의 서천도 31.6도, 영남의 양산이 33.8도, 제주에서는 오전 11시에 34.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뭐 낮 기온이 33도 안팎 정도,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최고한 35도 정도 나타나면서 여전히 낮에 폭염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에 북상 중인 태풍 산산이 폭염에는 최대 변수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폭염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이 태풍 산산으로 인해서 사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태풍이 일본을 열도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났고 그 틈으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이 한여름철에 계속됐던 열대야는 이제 좀 사라지는 지역들, 특히 이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강원 동해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폭염특보가 해제됐고 낮 기온도 3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바람이 지금 그래픽 도시는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공기덩이가 가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이 열풍들이 서쪽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서쪽 지방에 지금 특히 중부 지방 같은 경우 수도권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태풍이 올라오면 올수록 열풍의 강도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 서쪽 지방에 내려져 있는 폭염주의보가 폭염 경보로 다시 단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낮 기온은 33도, 34도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시기는 주로 이제 내일부터, 그래서 주 중반부터 해서 주 후반까지 주로 서쪽 지역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충청지방 그리고 이제 호남지방, 강원도에서는 동해안이 아니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요. 체감 온도도 뭐 35도 안팎 정도 기록하면서 주 후반까지 주로 이제 서쪽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에 이 태풍이 일본 열도를 지나서 일본의 북부 지방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또 기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시기는 주 후반을 지나서 이제 토요일쯤 되면 예. 그러니까 8월 31일 이달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네. 그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본 북부 쪽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까지 이어졌던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그 폭염이 예. 잠시 또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건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인 겁니까? 아무래도 이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는 합니다만 이미 일본 북부 쪽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 태풍이 물러나게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아까 말씀드린 이 서쪽 지역에서의 티베트 고기압 자체도 지금은 서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심의 빈 공간을 다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이 일본을 향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더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좀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받게 될까요?
예, 내륙 지역은 아무래도 이 태풍의 중심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은 주 중반을 지나서 일본 규슈에 상륙을 해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일본 전역이 대부분 지역이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이 올라와서 일본을 관통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는 우리나라 이 남해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동해상을 중심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해상 그리고 동해상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해서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아무래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강풍특보가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해안가로 강한 바람이 밀려드니까 이 많은 양의 이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는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면서 해안가로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그리고 당분간은 가급적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닷바람이 불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비구름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주로 제주라든지 또는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도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부터 강풍특보 그리고 태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니 날씨 소식 꼭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올여름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역대급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더웠던 여름 타이틀을 올해 여름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가장 이 기온이 높았고 그리고 예. 폭염이 심했던 해로 꼽는 게 1994년 그리고 이제 2018년입니다. 그래서 1994년은 워낙에 이 폭염 피해가 컸던 더위병 환자가 많았던 그런 해로 기록이 됐고요. 2018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까지 올랐었고 서울의 네. 기온도 39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해였습니다. 물론 2018년에도 온열질 환자 수가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그에 비해서 이제 2024년은 폭염보다는 열대야가 굉장히 심했던 그래서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어떤 굉장한 밤더위.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 기상 관측이 190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100년이 넘는 이 기상 관측사상 가장 심한 밤더위를 보낸 해로 이제 2024년이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올해 폭염 일수가 지금 8월 25일까지 보면 22.3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옆에 2018년도 가장 폭염이 심했던 해가 30.9일이었으니까요. 2018년과 비교해서는 올여름철은 폭염 일수가 열흘 정도는 더 적습니다. 다만 평년과 비교해서는 한 2배가량 여전히 이제 예년보다 더운 날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열대야는 지금 19.4일 그래서 거의 20일 가까이 이제 밤더위가 기록이 됐는데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이 15.8일이니까요. 그 당시보다도 한 4일 정도 열대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평년이 이제 6.3일 여름철 전체 기간 동안에 과거 평년 기간 여름 동안에는 한 예. 6일 정도 열대가 나타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가까이 나타나게 됐으니까요. 예년에 한 3배 정도 열대가 더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8월 달 그러니까 처서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보통은 이제 폭염 열대가 좀 누그러지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올여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폭염 열대가 이어지고 있죠. 이 8월에 늦더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8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올여름철에 이 열대 일수가 10.5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1973년부터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한 5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올 여름철에만 지금 8월 달에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가 열흘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8월에 열대야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그래도 공감하실 것 같은 게 지난주보다 또 지지난주보다는 훨씬 그래도 아침 밤의 공기가 조금은 덜 덥고 선선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태풍도 한 차례 왔다가 지나간 이후라면 더위가 조금 더 꺾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어떻게 더위를 이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8월 초 중순만 하면 체감 온도가 37도, 38도에 달했었고요. 열대야가 초열대야라고 해서 뭐 30도,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 적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열대야 기온이 뭐 거의 27도까지 기록하게 됐는데 네. 오늘 지금 밤 사이에 열대야가 25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온은 조금씩 이제 계속 낮아지는 추세는 맞고요. 한여름의 폭염의 어떤 절정 시기도 이제 지나서 점차 이제 폭염이라든지 열대가 꺾이는 시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기온을 보시면 뭐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33도, 32도입니다만 주말을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31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기온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뭐 35도에서 최근에는 이제 33도 정도 그리고 다음 주는 31도 정도이니까요. 조금씩 이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폭염 일수 기준이 낮 기온이 33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폭염 일수의 기준이 되는 그런 폭염 날도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일시적으로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폭염 열대야가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상청에서는 일단 9월 초순까지도 예년보다는 무더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지금 서쪽으로 잠깐 물러나 있는 티베트 고기압, 상공을 굉장히 뒤덮고 있었던 그런 폭염 고기압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상으로 다시 한번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습한 공기들이 또 한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온도 낮아지고 우리가 굉장히 극심한 이 폭염과 열대야를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딜 만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만 9월 초순까지는 이 기상청에서 예년보다는 더운 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도 어쨌든 낮 기온은 뭐 31도, 32도 정도, 체감 온도 33도 안팎 정도 그리고 열대야도 일부 좀 나타나는 지역들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가올 날씨 전망까지 오늘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